성함이 몇 년생이에요? 시집 안 갔죠? 갔어요? 언제 갔어요? 28에. 28에? 왜 이렇게 일찍 갔어? 신랑이 나이가 많아요. 애는? 없어요. 자, 신랑 나이 좀 10년 차이 나네. 자, 이름이 무슨 일이에요? 쇼핑몰이에요.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 네. 얼마나 됐어요? 이 일한 지? 제가 한 25 정도, 23, 24 정도부터 했어요. 그땐 동업으로 같이 하다가 지금 혼자예요? 네. 한 20, 결혼하기 딱 직전에 그 동업하는 사람들 뒤통수 맞았어요. 지금도 그 같은 그 쇼핑몰을 네.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똑같은 업종으로. 자, 우리 무슨 일이에요? 쇼핑몰 현재는 같이 하고 지금 돈벌이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힘들어져서 지금 오후에 볼링장에서 또 따로 일해요. 일하고. 자, 거주가 어디십니까? 자, 봅시다. 결혼을 했으니까 뭐 결혼을 일찍 했네. 만약에 이런 소리는 안 할게요. 그치? 응. 늦게 하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고비고비가 들어오거든요. 지금도 내가 그래서 결혼 안 했죠? 라는 얘기가 먼저 나왔잖아. 힘들어. 씨가 결혼 생활이 사람은 좋아요. 남편 자리 사람은 좋아. 근데 이게 씨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것과 이 사람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것들이 현실에 맞닥뜨리면 서로 등 돌릴 수밖에 없어요.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그래서 부부 인연으로 이게 고비고비 넘어갈 수밖에 없고 아이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혹시? 지금 당장은 없죠? 지금 근데 당장도 없을 뿐만 앞으로도 힘들어요. 아이. 그래 가지기가 힘든 거예요? 아니면 네, 가지기가 힘들어요. 아, 네, 가지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이게 어찌어찌 돼서 임신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좀 유지가 힘들어요. 제 몸이 약한 거예요? 네. 어릴 때 많이 아팠어요? 아니, 아픈 건 아니고. 뭔가 이제 그러니까 내 몸이 아파서 아픈 것도 있지만 뭔가 정신적인 스트레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억압을 받아가지고 내가 보통 과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소연 씨 같은 경우는 과거에 너무 아직까지 현재 앞으로도 너무 얽매여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요. 지금 정신과 다니고. 그렇지. 왜냐면 내가 보통 진짜 과거 얘기 안 해요. 현재 네 상황이 이렇고 이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가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소연 씨는 이게 지금 31.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상황이 미안해요. 그냥 나온 대로 말씀할게요. 네. 몸으로도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치? 뭔 얘기하는지 알지?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죽으려고도 했었다. 네. 맞지?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지금 내 인생이 지금 31년간 다 꼬였어요. 근데 이건 없어지지 않아. 그쵸? 없어지는 일은 아니야. 괜찮아. 울어도 돼. 휴지 좀 주세요. 근데 우리 남편 사진 좀 있어요. 조금만도 괜찮아요? 최근에 찍은 거? 괜찮아요.
본인 가정 잘 유지하고 싶죠? 지키고는 싶지? 응? 버티는. 아직까지는 이거를 벗어나기보다는 내가 지켜야 된다는 뭔가 책임감으로 말 그대로 버티기거든요. 근데 그 버티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근데 근데 이거는 서로의 잘못도 있어요. 무슨 잘못인지 모를 때 이게 일단 이유 없는 무덤은 없어. 그쵸? 근데 우리 가 앞으로 좀 잘 살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당장 금전도 아니고요. 몸수 건강도 아니에요. 아이도 아니에요. 일단 마음 잡아야 돼요. 마음을 굳건히 먹어야 돼. 원체 여려서.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성이나 이런 것들은 여리지 않아. 고집불통일 때는 굉장히 고집불통이고 아나무인일 때는 아나무인이고요. 눈깔 돌아가면 세상 미친년 돼야 돼. 맞잖아. 어떻게 보면 너 조울증이다. 진짜로. 근데 이거는 신에서 풀 거는 풀고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거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이 가정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거든요. 지금도 많이 고비는 들어옵니다만 어떡하고 싶니? 근데 좀 지켜야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믿어서가 아니라 의지해서가 아니라 내 울타리가 있어야 해. 그치? 내 집, 내 가정, 내 남편 누구한테 보여주기도 아니고 그냥 내 울타리가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뺏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알고 있어. 그래서 안간힘 쓰면서 버티고 있는 거거든. 응? 그래서 일에 더욱 매달리고 일만 하고 이게 돈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계속 뭔가 일을 만들어서 해요. 원래 본인이 부지런한 것도 있어. 가만히 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되게 분주해요. 동서남북 사방팔방 다 다녀야지 직성 풀린 사람이 당신이야. 응? 이게 게으른 거 우리가 보통 역마살 얘기하잖아. 역마살이란 건 달라요. 왠 줄 알아? 여기저기 바삐바삐 움직이고 내 몸을 혹사시키는 게 가만히 있으면 엄한 생각 들거든요. 본인 너무 잘 알거든. 그거 하기 싫어서 바삐바삐 다니는 거야. 응? 그렇잖아. 근데 지금은 당장에 어떻게 뭐 해라 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근데 본인의 마음 상처는 누가 해야 돼? 본인 스스로 해야 돼요. 응? 우리가 보통 말해서 순간순간 내가 신기와 신가물이 순간순간 높게 치고 들어오는 해운년이 있습니다. 매번 그러진 않지만. 응? 굉장히 내가 예민한 것도 예민도가 더 높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약간의 신가물이 치솟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많이 좀 뭐 하러 다녔어요? 뭘 해요? 아니 이런 점집 다니면서 뭐 한 적 있어요? 한 적은 없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제가 유산이 될 뻔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 굿을 하셨대요. 제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영향을 많이 받았어.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본인은 좀 빌고 의지하고 가면 이게 또 신에서도 도와주고 조상에서도 도와줘요. 응? 자, 우리 궁금한 것 좀 물어볼까? 코로나가 터지면서 쇼핑몰 조금 이전을 하지 그래요? 이전이라는 건 우리가 가게에 점포를 하면 가게에 상가를 이전하라고 하잖아. 혹시 집에서 일을 하거든요. 어차피 뭐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물건이니까. 네. 뭐 팔아요? 웨딩 액세서리 팔아요. 웨딩 액세서리? 그러면 집에서 다 뭔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오전에 신랑이랑 지금 쇼핑몰 같이 하고
난 또 오후에 돈 벌러 가고. 물론 가고 지금 이제 웨딩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막히긴 막혔는데 점점 좀 나아지긴 나아질 거예요. 근데 이게 공간을 조금 바꾸라는 소리가 자꾸 나와요. 아, 사무실을 내고는 싶은데 이제 무슨 보증금 자체가 지금 당장 안 돼서 우선 신랑이 사고 친 것들이 있어가지고 수습을 먼저 해야 돼가지고. 금전으로 사고 많이 쳤구나. 뭐 했어요? 투자했어? 주식 투자했어? 다 꼬라박았지. 모아둔 돈도 아니고 대출 받았어. 미쳤다. 그니까. 미쳤다. 그것도 지적이 아니지. 뭐 지운이 뭐가 좋다고. 많아요? 금액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많아요. 저는 원래 빚지고 사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대출 자체를 그 집에 가는 거 이외에는 웬만하면 손 안 벌리는데 3, 4천. 근데 시만 잘 풀리면 그거 금방 갚아. 내가 소위 말해서 씨발 내가 왜 갚아? 그치. 하는데 부전 제가 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만 좀 잘 살리잖아요. 이게 자기가 소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안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씨가 직장 생활 못해. 내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서. 근데 크게 내가 큰 사업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내 부지런함으로 이거를 꾸려나가는 거거든. 근데 올해 내년 올해는 어차피 기운 자체가 눌리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길을 못 펴. 길을 못 피고 공간을 좀 분리를 해라라고 자꾸 말씀하셔. 지금 집에서 같이 접목을 하잖아요. 근데 사무실을 얻을 지금 상황이 안 된다면 집안에 내가 침실, 거실, 주방 이렇게 목적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 자리를 조금 공간을 좀 나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집이 복층인데 이제 생활 공간은 밑이고 위에는 다 상업적인 공간을 쓰고 있는 거. 밑으로 내려요. 그럼 침실 위로 올려요? 침실 위로 올려. 잠만 자면 되잖아. 네. 그쵸? 위로 올려요. 1층으로 내려. 1층으로 내려요. 집이 몇 층이에요? 4층, 5층, 복층. 복층이에요? 4층으로 내려. 5층에서 둘이 주무시고 업무는 밑에서 하세요. 그러고 나서 조금 이 쇼핑몰 좀 살려놓으면 그러고 나서 뭐 사무실을 얻어서 좀 이렇게 조그만 데라도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솔직히 올해만 좀 참아. 버텨. 버티기 한다며. 캔디 같다, 캔디. 할 수 있는 게 버티는 것밖에 없어. 맞아. 불쌍해라, 세상에. 괜찮아, 울어도 돼, 괜찮아. 근데 그나마 이 사람이, 내 남편 자리가 그래도 수습을 하려고. 이제 좀 노력이라도 노력? 해요. 응? 이제 노력해. 이제라도 노력하는 게 어디니? 이제라도. 안 그러면 못 살지.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했어? 라는 소리가,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야. 결혼을 늦게 했었어야 해. 늦게. 저도 엄청 후회해요. 근데 했으니까 어떡해. 가정을 살려야지. 응? 가정을 살려야 되고 내 울타리는 허물면 안 되거든. 응? 그러니까 올해만 좀 잘 버텨보자. 네. 올해만 잘 버텨봐요. 그러면 32, 33 그러면 온기가 좀 기운이 바뀌어. 그리고 조금 나중에 얼추 빚 다 갚으면 신랑은 그냥 밖에서 일을 하게 하고 같이 하지. 다른 사람 당연하지. 쓰는 게 나은. 당연하지. 업무적으로는 같이 이게 합이 들어오진 않거든. 그러니까 같이 이 사람은 뭔가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보여요. 배짱이, 네, 완전 배짱이. 한량. 보통 이렇게 해서 부지런한데 사람마다 다 달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러고 나서 정말 근데 이 사람이 개가천선하지 않고 맨 똑같다면 못 살죠. 살지 말라고 얘기가 나오지. 근데 뭔가 변화를 하고 자기가 노력도 해요. 양심은 있어서. 일말의 양심.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과정을 좀 보자.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을 좀 지켜다 보면 뭐라도 좀 운이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 응? 괜찮다고 지금 당장의 얘기는 못 하겠다. 응? 못 하겠지만 자꾸 자기의 웃는 모습 그 사이에 내가 갈 수 있는 곳들을 좀 확연히 정했으면 좋겠어요. 울 때 확 울어. 웃을 때 확 웃고. 왜냐면 계속 왔다 갔다 감정 기복이 심하거든. 예민하다 보니까. 지금 병원에서도 원래 약을 먹어요. 예민함이 지금 우울증 약 먹어요. 먹는데 차도가 없어. 아니요. 그렇다기보다 이제 처음에 병원 가기 전에 이 네이버에서 우울증 진단을 테스트를 하는 걸 했는데 그 맥스가 32 막 이걸 넘으면 이제 우울증이 다 판명되는데 34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버티면 안 되겠다. 그럼. 판단은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도 이게 병원에 간 친구들이 있어서 약 먹으면 훨씬 낫다. 이제 제 사정을 아는 친구들이 그래서 우선 약을 먹으면 조금 나아질 거다. 해서 갔는데 우선 병원 가기 딱 이제 병원이 생각보다 뭐 내과나 이런 거랑 다르게 정신과 뭐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원래 스포츠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신랑이 볼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원래 볼링도 좋아했고 해서 이제 연극지도 없었어요. 그냥 돈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여기 간 오는데 거야. 그래서 친구들도 하나도 없고 하다가 이제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니까 이제 그나마 3년 동안 묵은 스트레스들이 좀 풀리니까 우울증 자체는 좀 내려갔는데 예민도는 아직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 감정 기복이 엄청 심해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근데 좀 의학의 도움을 좀 받는 게 괜찮아. 나아질 수 있거든요. 나아질 수 있어. 그리고 자기가 삶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내가 삶에 대해서 버리고 싶었던 것도 컸다면 그것도 반비례해. 그래서 살고 싶어 해. 최대한 긍정적으로 살려고.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외동이에요, 혹시? 이게 가정사가 좀 복잡한데 저희 엄마가 재혼을 처음에 초혼을 하시고 거기에 이제 이복 오빠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아빠랑 두 번째 결혼을 하시고 제가 태어나고. 그러니까 외동 아닌 외동. 네 맞아요. 그치? 친가에선 외동이고 외가에선 둘째고. 외동 아닌 외동처럼 혼자야. 호련단신 같아. 그리고 비빌 언덕이 없어. 기댈 데가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남편 자리가 원래는 내 남편 자리가 분명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 자리 있다 해도 내가 남편 노릇을 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는 원래 팔자도요? 그래서 힘들어. 아싸리 이럴 바에는 그냥 혼자 살던지. 근데 또 혼자도 못 살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주상으로는 내 남편 자리가 확연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하지만 씨가 사주를 봤을 때 근데 내가 성향 자체는 그냥 울타리가 필요해. 내가 뭔 지랄을 해도 그 안에서 테두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선택한 걸 수도 있어. 맞아요. 응? 그게 제일 클 거야. 그러니까 그 울타리를 지금은 깨라고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내가 더욱 돈독해지고 내가 혼자 홀로서기 할 수 있을 때는 깨고 나와도 돼. 깨고 나와도 돼. 아무 상관없어. 당분간 애는 갖지 마요.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괜히 헛수고 하지 마. 우리 사람이 기대를 하게 되면
기대를 하기에는 또 실망도 크기 때문에 기대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응? 쇼핑몰은 꾸준히 운영해요. 접으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사업적으로는. 응? 어차피 이거밖에 할 수밖에 없어.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접으라고 하면 씨발 난감하지. 그쵸? 근데 이거는 꾸준히 그냥 힘들어도 가져가. 그리고 본인은 단독으로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냥 아니 웨딩 말고 다른 쪽도 또 다른 아이템으로도 벌려도 상관이 없을 것 괜찮아요. 해. 근데 자꾸 그냥 무슨 액세서리 이런 게 자꾸 보이긴 해. 같아요. 또 벌리는 것도 그냥 그치? 데일리 액세서리긴 해요. 웨딩은 이게 딱 컨셉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나 못해. 그러니까는 약간 액세서리나 그런 게 장신구들이나 이런 것들. 데일리용으로. 같이 해요. 같이 해. 바삐 살아. 딴 생각하지 않게. 응? 사람을 만나도 깊이 생각하지 마요. 보이는 그대로만 믿어. 응. 의지하지 마. 응? 의지할 곳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테두리 하나예요.